이번 시간에는 저수준 주입에 반대되는 개념, 고수준 주입, 하이레벨 인젝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수준 주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입하는 과잉소수 캐리어가 그 영역에 있는 다수 캐리어 농도의 10분의 1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수준 주입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이니까 10분의 1 이상 또는 다수 캐리어보다도 많이 주입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방향 전압을 더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빌트인 전압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역의 다수 캐리어보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비평형 상태에서 MP의 곱은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그런데 자 고수준 주입이 되면 이제 이 델타 N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N0와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왜?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이 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항들 전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N 곱하기 델타 P가 되고 델타 N과 델타 P는 전하중성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죠. 이거 항상 같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델타 N제곱 또는 델타 P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델타 N이라는 것은 자 루트 CO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2분의 1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분모로 들어가죠.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우리 제어기압 전류에서 요 지수항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하이 레벨 인젝션이 되면 이 전류라는 것은 자 익스포넨셜의 EKT분의 QV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 그렸었죠. 자 가로축을 KT분의 QVA 그 다음에 세로축을 이번에는 전류를 표시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전류 밀도를 표시했죠.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면 우리 이 낮은 순방향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제기압 전류가 우세하다 그랬죠. 그래서 EKT가 여기 붙고요. 그 대신 기울기가 낮죠. 기울기가 확산 전류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확산 전류가 우세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산 전류는 이렇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배가 되죠. 그래서 2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방향 전압이 더 커지면 하이 레벨 인젝션이 되면 다시 EKT분의 QVA로 돌아오니까 요거랑 기울기가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구간, 낮은 구간, 순방향 전압이 중간인 구간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대부분 다 이 영역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 레벨 인젝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 저수준 주입하고 고수준 주입 비교적 쉬운 개념이죠. 그렇지만 그 개념들을 더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거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ND가 10에 15승, NA가 10에 16승 도핑된 실리콘 PN 접합 다이오드가 상온에 놓여 있다. 다음을 구하라. 1번은 저수준을 만족하는 최대 순방향 전압을 구하고 최대 순방향 전압을 제한하는 다수 캐리어 농도는 어느 쪽이냐? N형이냐 P형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저수준 주입인 경우에는 낮게 도핑된 쪽에 다수 캐리어 농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N형 쪽을 볼게요. 먼저 여기 N형 쪽이 다수 캐리어 농도가 낮네요. 그죠? 자, 이렇게 농도가 낮으면 소수 캐리어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PN0는 10의 5승이 되는 거죠. 이쪽은 보면 NP0가 4승이죠. 자, 이게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공핍증 경계 지점, 요 지점에서의 양공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양공의 농도는 요 농도의 지수함수로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순방향 전압에서 인가했을 때 이쪽의 증가가 더 큽니다. 이쪽의 증가가 더 큰데 이 다수 캐리어는 더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을 10분의 1로 유지해야 되죠. 저수준 주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더 제한을 받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여유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답은 N형 반도체 쪽 전자 농도, 그리고 그때 최대 순방향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자, PNX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10에 15승에서 한 차수 낮은 10에 14승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14승일 때 최대 순방향 전압을 갖겠죠? 자, 그래서 요게 10에 14승.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순방향 전압은 0.516V가 나온다. 자, 이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이쪽은 이제 저수준 주입 한계점까지 왔어요. 그죠? 10에 14승이 되니까. 그런데 이쪽은 10에 13승이 됩니다. 왜? 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죠. 3, 5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수준 주입에서는 도핑이 낮게 된 쪽, 다수 캐리어 도핑이 낮게 된 쪽에 제한을 받는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반대죠. 고수준입니다. 자, 고수준이 되려면 볼까요? 자, 지금 이 경우를 본다면, 자, 여기에서 순방향 전압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 여기는 이제 10의 14승보다 커집니다. 그럼 이제 고수준 주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렇게 여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수준 주입으로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수준 주입을 제한하는 쪽은 도핑 농도가 높게 된 쪽,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형의 다수 캐리어 양극 농도. 그리고 그때 최소가 되겠죠? 최소 순방향 전압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게 되죠? 자, 10의 15승으로 합니다. 이게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는 최대 순방향 전압이죠? 그 말은 이것이 고수준 주입이 되기 위한 최소 도핑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압이 최소 순방향 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풀면 0.635V가 나옵니다. 요만큼 인가를 하면 이쪽은 고수준 주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0.516이 저수준 주입의 맥스 순방향 전압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크니까 여기는 올라갑니다. 바로 하이 레벨 인젝션도 들어가고, 여기는 요만큼 0.635V가 돼야지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여기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 순방향 전압은 요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수준 주입과 고수준 주입의 개념을 정확히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산 커패시턴스라든가 그 다음에 소신호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자세한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확산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